자, 두 번째 성불평등 관련한 도표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평등 관련한 표 문제는요, 생각보다 그 문제에서 별표 치고 나와 있는 공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숫자를 적절히 넣어서 풀다 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들이랑 좀 다르게 선지자체에서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문제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문제라서 한번 선생님이 골라와 봤습니다. 2020년 10월 모의고사 10번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는 각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물어보고 있고, 단위는 달러구나. 숫자 이렇게 쭉 제시되어 있고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이런 문항은 바로 선지로 들어가서 표랑 서로 비교해서 보면 되겠죠. 1번 선지 보겠습니다. 2000년 외국인 남자 근로자 임금 총액에 대한 외국인 여자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비율을 물어봤을 때, 비를 물어봤을 때, 비율이 아니라 비 물어봤죠? 비를 물어봤을 때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당연히 분모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분자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것까진 맞아. 근데 지금 이 문항에서는 뭐야? 표에서는 평균 임금만을 얘기하고 있지 남자랑 여자가 각각 몇 명인지 명수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임금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임금에다가 사람이 몇 명인지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항은 사람 명수, 남자, 여자의 명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지는 그럴듯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 총액은 아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2010년에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또 앞에 부분이 분모, 뒤에 부분이 분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2010년에 내국인 이렇게 되어 있고 남자, 여자가, 외국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남자, 여자 명수를 모르니까 미지수 x, y로 둘게요. 그러면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구하고자 하면 x 플러스 y분의 2500x 플러스 2100y가 되겠죠? 근데 x, y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큰 양의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학적 사고력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2010년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항상 어떠한 숫자 범위 내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2100과 2500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x 플러스 y분의 1700x 플러스 1500y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지. 항상 x는 사람이고 0보다 큰 숫자, 양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1500과 1700에 해당하는 숫자 사이에 평균 임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런데 B를 지금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2100보다는 크지만 2500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1500보다는 크지만 170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분모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일 때 분모는 어떻게든 간에 2500보다는 작은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든 1500보다는 큰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약분을 해주면 결국에 5분의 3보다 초과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분자는 2500보다는 작고 분자는 1500보다 큰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B는 5분의 3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초과된다, 크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리로 밑에 문제들을 쭉 푸시면 됩니다. 3번 2010년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2010년에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래. 요거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2400에서 2000을 빼면 평균 임금은 400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평균 임금 차이를 물어봤어요. 자,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똑같죠?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 우리 2번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데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됐던 그 평균 임금은 2100과 2500 사이의 숫자가 나올 것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숫자 평균 임금이 1,500에서 1,700 사이의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임금 차이, 최대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국인 근로자는 어찌됐든 2,100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어찌됐든 1,700보다는 작아야 돼.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의 차이는 30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차이는 더 크다. 400의 초과된 부분과 400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 뒷부분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 선지에서의 가장 핵심 원리는 요 평균 임금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평균 임금의 차이를 구할 때 숫자가 딱 특정되어 있지 않고 범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 임금 차이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평균 임금의 차이가 얼마보다 큰지 이것을 구해내는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좀 신유형이라서 선생님이 골라와 봤습니다. 2번, 3번 선지에 대한 해설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2번, 3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x값과 y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보세요. 왜 범위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지 아마 직관적으로 숫자로 보여질 겁니다. 자, 깨끗이 지워볼게요. 답만 한번 조금 깨끗이 써보고 그래서 2번도 틀렸던 선지 작다가 아니다 크다. 그 다음에 3번은 크다가 맞는데 400이 초과되니까 라고 하는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 그 다음에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2000년보다 2010년 물어봤죠. 이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숫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 남자와 여자 평균 임금 비를 구해보게 되면은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1900에 대한 1500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010년 같은 경우에서도 남자가 기준이었으니까 2400을 기준으로 2000을 분모에 넣어주게 되면 이 두 숫자를 대소 비교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숫자를 나누기 하는 친구가 없겠죠. 분모끼리 비교를 해보고 분자끼리 비교를 해봐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계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째 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대비 2010년에 내국인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이것도 숫자가 특정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평균 임금 증가율을 물어봤죠. 그러면 2000년 대비라고 했으니까 이게 분모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여자 같은 경우에 기준이 2000년 여자 내국인이 지금 1600에서 2010년 2100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 기준 1600분의 1600에서 2100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500만큼 증가를 한 거 비율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2000을 기준으로 했는데 2500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2000분의 2000에서 2500이 되면 500만큼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대소 비교를 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약분 똑같이 하고 지금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다르게 되니까 금방 눈으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증가율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빈곤 문제 같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표에 담고 그 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보다 이 선지에서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문제들 유형도 연습을 만약에 안 해본다면 겉으로는 되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선지가 쉽게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2번, 3번과 관련해서 특정 숫자가 아닌 범위로 제시가 되었을 때 그 B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해 주시게 되면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성남외고 학생들은 자신 있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성불평등과 관련한 문항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